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은요, 우리가 지난 전기에서 2월에서 가지고 온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으로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좀 다르게 부분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보기 쉽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 보면서 구분에 따라서 분기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네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배당의 기준일. 자, 배당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점에 이 사람이 우리 주주인지 아닌지를 보고 주주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배당을 하겠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배당을 해주겠다. 라는 것을 설정하는 그 기준 일자를 말합니다. 그 시점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는 지금 어떠한 거래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아, 지금 시점에 누구 어떤 사람들이 주주로 되어 있구나. 요것들만 확인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붕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당 선언일. 자, 배당 선언일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 결의일이라고도 하는데, 배당이 확정되는 날짜예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배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현금이 빠져나가거나 주식을 배부한 건 아니에요. 발행한 건 아니지만 하겠다라고 결정 지은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당 선언일에 가지고 있던 2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부분을 감소시켜 주시고, 둘 다 똑같죠? 둘 다 감소를 시켜주시고, 대변에 현금 배당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이야 라고 해서 부채의 증가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부채예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교부를 아직 하지 않은 주식 배당금이 있어 라고 우리 자본에 있는 자본 조정의 항목으로 자본 조정 중에서도 가산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일자에는 우리가 무조건 2월 이익 잉여금을 줄여주시면서 미지급 배당금과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점이 현금 배당인데, 현금 배당에서는요, 우리가 2월 이익 잉여금을 이렇게 감소시켜 주시면서 현금 배당액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즉 10%죠. 10%만큼을 이익 준비금으로 대변에 함께 증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밑에 바로 이익 준비금 부분도 10%만큼, 현금 배당의 10%만큼 함께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배당 선언일에는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짜가 되면, 자, 이 지급하는 날짜가 되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현금을 지급을 하거나 또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지급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정리해 주시고, 사변으로 정리해 주시고, 현금 배당은 당연히 현금 주는 거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는 요즘에는 현금으로 직접 주지 않잖아요. 그쵸? 계좌로 넣어주죠. 그래서 보통 예금 등과 같은 우리 계좌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자,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자본금이 와요. 우리 주식 발행 보셨잖아요. 그쵸? 주식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배당한 것은 결국엔 우리 주식을 더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배당,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분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중간배당 결의일이 있습니다. 자, 중간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중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번 연도에 우리 잉여금에 대해서 먼저 중간에 지급을 좀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주식 배당은 없어요. 주식 배당은 없고 그 대신 현금 배당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배당을 중간 배당했을 경우에는 차변에 중간 배당금이라는 우리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계정이에요. 자, 이익잉여금 계정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아까 보셨던 배당 선언이라고 똑같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위에서는 전년도에 우리 확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는 경우였고 그리고 지금은 올해 당기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배당금으로 먼저 쓰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지급 시에는 똑같습니다. 중간 배당도 지급 시에는 지급일과 똑같이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중간 배당금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 시가 됐을 때 결산 정리에 대한 분계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분계가 뭐냐면 자, 차변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익준비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배당 선언, 그냥 일반적인 배당 선언을 했을 때는 이익준비금을 같이 처리했잖아요. 2월 이익잉여금에서 감소시키면서 같이 처리했잖아요. 근데 중간 배당은요, 결의 시에는 이익준비금을 처리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산 시에 우리 모두 다 끝난 이후에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의 결산 시가 되면은 우리 아직 결산하는 중이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이익준비금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중간 배당금의 10%만큼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현금 배당과 그리고 주식 배당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요. 현금 배당은요. 우리가 선언을 진행하면 부채가 증가돼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가 지급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주식 배당은요. 자본 조정의 가상 항목이 증가했다가 자본금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요. 자본거래만 발생하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 자본거래만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1번. 3월 10일에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처분 확정일, 다른 말로는 결의일,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앞에서 보셨던 선언일입니다. 선언일에 대한 분계를 하란 얘기예요. 그럼 내용 한번 보세요. 자료 보니까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서 10% 적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금은 1,000만 원, 주식 배당금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확정만 됐지 지급은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모아야 돼요.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돼야겠죠. 얼만큼 감소돼야 될까요? 1,500만 원?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이익준비금이 있죠? 자, 이익준비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익준비금은요. 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금의 10분의 1, 즉 10%죠. 10%를 적립하는 것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이 발생하면 무조건 10%는 이익준비금으로 같이 2월 이익잉여금에서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 1,600만 원이 오는 거고, 대변에는 이익준비금이라는 이익잉여금 계정이 증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이 증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에 있는 계정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분계는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는 세 가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계는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요. 자, 3월 15일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 자, 배당 결의일이 3월 10일이었고요. 자, 확정되었던 배당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지급한 시점이에요. 우리 앞에 거 지급했나 봐요. 자, 지급했고요. 이때 원천징수 세액 지금 154만 원을 제외한 84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였고, 그리고 주식 배당 500만 원은 주식 발행을 액면 발행으로 교부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당을 주게 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요. 그 배당한 금액, 이거는 현금 배당을 얘기해요. 현금 배당한 금액에 따라서 배당 소득이 주주에게 발생되겠죠. 자,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를 무조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내주는 이 원천 징수, 이때는 우리 어떤 계정 써줘야 될까요? 급여할 때 많이 보셨죠? 자, 예수금 계정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위에서 미지급으로 잡아놨던 것들은 전부 다 차변으로 올 거고요. 그러면 1,500만 원은 다 차변으로 올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154만 원만큼은 예수금, 그리고 846만 원만큼이 현금, 나머지 주식 배당. 자, 주식 발행하면 뭐라고요? 자본금의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계는요.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대로 내려오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만 원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 원전징수 세액만큼, 현금 받은 만큼, 나머지 주식 배당은 자본금 증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한번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일반 점표 입력 먼저 열어볼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 실행하시고요. 우리 1번 문제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0일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었고요. 그리고 금액은요. 이익준비금까지 포함해서 1,600만 원이었어요. 자, 대변에는 이익준비금 얼마라고요? 100만 원. 왜 100만 원? 1,000만 원의 10%.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미지급. 그 다음에는 미지급 배당금이죠. 자, 미지급 배당금은 1,000만 원. 마지막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붕괴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요, 처분이 확정되면, 선언이 되면요, 붕괴도 해주셔야 하지만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실행해 볼게요. 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실행하시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하셔야 되는 내용은 일단 확정일자겠죠. 우리 확정 언제 했다 그랬어요? 3월 10일에 했죠? 자, 그럼 3월 10일에 확정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확정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정한 거 뭐 있어요? 자, 우리가 확정한 거 어떤 거죠? 자, 첫 번째. 처분액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위에는 미처분 처리에 대한 거고 처분을 끝냈다라는 것을 여기 하단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넣어줄까요? 자, 2월 이익잉여금은요. 우리가 전기에서 단기로 2월 한 거를 반영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전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잉여금이 많아. 그래서 그걸 너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줄 거야. 라고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럼 작년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하는, 전기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넣어주셔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기에 이익준비금 부분에 1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현금 배당 얼마 했어요? 1000만 원 했죠? 10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주식 배당 얼마 했죠? 500만 원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1600만 원만큼 우리가 잉여금 처분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안 하시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요. 3월 15일에. 자, 3월 15일이 됐을 때 우리 다 정리했잖아요.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별도의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든지 이런 거 보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좀 아까 정리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지급하면서 반대로 상계되는 붕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붕괴, 미지급, 배당금 얼마? 1000만 원. 현금 배당이니까. 자,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만 원. 그죠? 다음에 대변에 우리 원천징수 예수금 얼마예요? 154만 원.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게 얼마? 846만 원. 나머지는 자본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왜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교 부분에 써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함께 보셨는데요.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실 때는 붕괴상으로는 우리가 선언 시에는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또는 미규보 주식 배당금 자, 미지급 배당금 올 때는 이익준비금 같이 오는 거 이 부분 보셨는데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실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함께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분께만 하시고 재무제표를 변경하지 않으시면요. 추후에 결산 시에 오류가 막 나요. 재무상태표에서 차액이 맞지 않다 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트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퇴직연금 및 중도 퇴사자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